미친 기 감독을 소개합니다. 네. 반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왜 계신 거예요? 네? 아니, 반쯤 내가 나오면 반쯤 빠져나가잖아요. 한 3분의 2가. 아, 그때는 보통 11시쯤에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9시 40분이잖아요. 너무 많아요. 와.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오늘 광고를 못해가지고 광고 좀 하고. 자, 스킨 밸런스. 그거 김 감독이 하세요. 예. 비싼 모델비와 겉보기 좋은 포장 용기 대신 화장품 자체에 투자한 스킨 밸런스. 송채경화 기자님, 한겨레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다는 김어준 총수님 말에 부담을 느끼시던데 저희 제품으로 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발림성이 좋기 때문에 화장 안 한 척 시치미 떼기 좋을 겁니다. 쌩얼이 예쁘다고 소문나시면 대한민국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다는 수식도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킨 밸런스 제품과 함께 꿈을 크게 가져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 마켓에서 어서. 잘하시네. 비타민 앤델스도 해봐요. 빨리 총수님 하세요. 비타민 앤델스는 2013년 11월에 론칭했는데 그동안 판매한 금액 중에 7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성원에 힘입어서 신제품 나눔 비타민 D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딴지일보 사보 광고도 들어왔어요.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보. 우리끼리 뭐라고 만든 건데 돈 주고 판매도 합니다. 왜냐? 졸라 웃기기 때문에. 파파이스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등등등 야한 만화 존슨까지.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보.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뭐 그런 12월달 주제가 뭐였더라? 결혼하지 마 빙신하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필자들이 유료예요, 유료.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발표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니야? 중대 발표 아니야? 자, 약간 중대 발표. 다소 중대 발표.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의 첫 번째는 이번에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해시먼이라고 해서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이른바 그 바다 위의 CSI로 보이는 분, 그렇죠. 불리는 분들이래요. 해양 사고가 났을 경우 이분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분들이 가장 먼저 배에 있는 자료와 그리고 옥상에 있는 AS 데이터나 이런 걸 다 가져가요. 제일 먼저 확보하고. 왜냐면 일반 검찰들은 봐도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사고가 이렇게 났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이분들의 판결이 사실상 최종 판결이에요. 전문가로서는. 자, 그런 그 해양심판원이 12월 29일 날 드디어 사고가 나고 나서 지금 몇 개월입니까? 8개월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사고가 나면 해양심판원이 제일 먼저 이 사고 원인이나 분석에서 발표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있다가 이걸 발표하는 것도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김 감독님이 제기했던 여러 문제에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정부 사이드에서 최고 전문가, 해양사고 최고 전문가들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나와서 이걸 정리하고 정부의 권위로서 이제 전문적인 논란의 종결을 내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해양심판원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발표하나. 그랬더니 기대가 컸죠. 네. 그랬더니 자, 첫 장 총평은 사실은 이때까지 검찰이 처음에 경찰, 검찰, 해경, 검찰, 정부 뭐라고 할 거 없이 정부 사이드에서 나왔던 거의 모든 발표, 우리가 문제 있다고 했던 그 발표 내용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예요. 해양심판원의 발표도.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사고 원인은 좋다 실수. 똑같다. 사고 원인도 선원들은 좋다 실수다. 그리고 여기 결국은 누락 구간 안에서 ASD컴 누락 구간에 사고가 났다. 좋다 실수다. 실수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조금 거의 똑같다고 했는데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저희 파파이스 26회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데이터 빠졌다. 누락공항에서 찾았다는 데이터가 그때 뉴스타파에서 방송됐었는데, 데이터 빠졌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복원을 담당했던 업체 대표님을 만나서 이거 빠졌으니까 좀 넣어달라 했더니, 넣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졌어요. 네. 예, 2개는 들어갔어요. 어쨌든, 예. 제기했던 문제 중에 반영된 건 이게 하나 있고요. 예. 그런데, 들어갔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이것 좀 다시 집어넣어라 라고 계속 어필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걸 넣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분들이 반드시 해명해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속도 문제. 네. 그래서 속도 문제 기억나시죠? 이게 이렇게 하면 초현실적인 속도가 나가고 뭐 디테일은 생각 안 나지만 속도가 안 맞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추구하는 순간 이분들은 반드시 해명해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초현실적인 속도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건 확실히 져버렸고 그 데이터를 넣는 순간 그때까지 기재해 있던 속도가 안 맞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였더니 네, 시간을 등기하지 않았어요. 저 밑에 이 붉은 박스에 저 누락 구간 안에 데이터들 흰 점들이 뚜루루 보이는데 시간이 하나도 명기가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이거 초현실적인 속도야 이렇게 계속 말하자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해시면 발표 자료에는 그 전에 발표 자료에는 옆에 기재되어 있던 시간들을 다 빼버렸다고요. 네. 그렇게 해결했어요. 이해 갔죠? 네. 네. 그래서 발표 중에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베스트 4를 뽑았어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AIS 누락 구간이 한계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뭐 다른 배에도 20초 누락 구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락 구간은 여기 계속 언론에서 나왔던 요 박스 안에 누락 구간이에요. 지금은 29초로 남아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방송에서 김 감독님 찾아내기를 누락군이 총 4개다. 네. 라고 했죠. 네. 근데 계속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 이분들이 해시먼 발표 자료라는 그 문서에 100몇 페이지 문서에 바로 요 제가 왼쪽에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첨부해 놨어요. 근데 이 첨부된 자료에 누락 구간들이 다른 게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안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 3번만 보이는 거예요. 29초만. 3번만 이때까지 언론에서 거론됐었으니까요. 네. 네. 자, 그게 황당하다. 나머지 누락 구간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세 번째. 예, 황당베스 이제 3인데 사실은 이분이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 정부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기 세 점이 몰려 있는 곳이 있었어요. 좌표들이.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선수값이 199, 213, 191로 가면서 말하자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회전할 땐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뒤로 도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요. 배가 이렇게 휙 돌아야 되는데 휙 네.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완전 비과학적인.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그 밑을 보시면 예, 플레이 버튼이 나오거든요. 하다가 이렇게 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AIS 때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AIS 데이터거든요. 그때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나침판 고장서를 그분들이 갖고 나왔다가 이번에 해시먼이 나침판 고장서를 처리하고 안테나 교체론으로 갔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죠. 안테나가 2개가 있는데 주 안테나가 있고 보조 안테나가 있고 근데 예. 주 안테나로 잡다가 보조 안테나로 잡으면 그 간격만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 라고 관전센터를 관리하는 업체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네. 여하간에 그때 했을 때 제가 그 GCS 사장님을 만나서 대표님을 만나서 이거 안테나 교체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반박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또 집어넣어갖고 그걸 이 말도 안 되는 이 역회전 현상을 갖다 해결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악화시킨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 말대로 다시 재구성을 했더니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바다 위의 CSI라는 해시몬에서 발표한 자료가 이렇게 지금 발표가 돼버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선원들이 조타 실수다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자, 베스트 2.
뭐냐면 S2는 결국 사고 원인을 140에서 145도 정상적으로 선원들이 몰고 가다가 누락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너무 많이 꺾어서 이 논리가 사실은 등장한 게 4월 26일 날 YTN에 등장했던 논리거든요. 결국 이게 12월 25일까지 와서도 결국 동일해져 버렸어요.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는 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쭉 설명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죠. 레이더도 봤을 텐데 왜 똑바로 간 게 아니라 레이더에 보면 분명히 똑바로 안 가고 좌회전했다 우회전으로 가거든요. 일종의 지그재그인데 좌회전은 우회전을 했다라는 선원들이 이렇게 배를 운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냐는 거죠. 사실 해심원에 있는 분들은 레이더 전문가이기도 해요. 이걸 판독하는. 그래야 판독을 해서 판결을 내리죠.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배가 가다가 그냥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라 크게 꺾어서 계속 얘기했던 누군가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꺾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만큼 크게 꺾어진 그런 궤적이 있는데 이거 왜 안 발표하냐는 거죠. 네. 이상하게 누락 구간도 아까 그렇고 다른 누락 구간들이라든가 이것도 그렇고 이상하게 되게 사고 원인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상하게 안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그게 참 이상하다라는 거죠, 저는. 예. 그리고 이상해요? 자, 넘버원은 네.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 예, 이건 바꿀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는 이것만은 진짜 너무 명백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기가 막힌 방어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했어요. 그게 안 개발을 못한 겁니다. 이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숫자는 발표됐고, 그리고 이 숫자라 근본적으로 다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수사하고 이걸 가지고 다 판결하고 다 해버렸는데, 그렇죠. 재판까지 나왔는데. 병풍도를 볼 때까지만 회전하고 끝났다라는, 결국 이걸로 이번 해양심판원도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듯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거 움직일 수 없는.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인데,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로 뱃머리가 이쪽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사진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잘못됐다고. 데이터를 못 바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CNN이 사진을 조작했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다뤘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된 게 없어요. 네. 전혀.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예고편을 만들었습니다. Car 727, Car 727, open door at the Watergate office building. Possible burglary. Mr. Rodino. Aye. Therefore,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아이들한테 너희는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게 추모가 되는 건가요? This is the first image of the doomed Sewol ferry.
이정표로 남겨두면 결국은 그게 무기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요. 전 그걸 믿거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정표로 만들어야 된다. 좀 큰 발표인데요. 굉장한 발표인데 제가 좋은 제작자를 구했습니다. 능력 있고 유머러스한 아주 정말 능력 있는 믿을 만한 제작자를 구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부라는 걸 시작하기로 했어요. 프로젝트 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몇 가지 다큐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 부실이 될 수도 있고요. 세월호처럼. 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거부하는 부가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로 김 감독님의 다큐.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 2012년. 제목이 2012년이에요. 2012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부를 이 방송을 녹화하고 방송을 공개하는 날 같이 사이트를 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 부르죠? 소셜 펀딩? 클라우드 펀딩? 클라우드 펀딩. 네. 그래서 이 펀딩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돈 많이 내면 감독님과의 식사. 큰 상은 안 되겠죠? 기타 등등등.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모아서 올 한 해는 그걸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로 감독님의 화씨, 뭐라고? 416. 원래 134였는데, 이제 너무 훨씬 큰 것들이 발견돼서 이건 포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화씨 416으로 갔는데, 이것도 아마 거의 만들어지면서 훨씬 좋은 제목이 있으면 제작자님과 상의를 해서 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 이제 고치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임시 제목이네. 가제. 예. 목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되게 짧고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한테 퍼뜨리는 좀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도 배급을 생각한다면 정규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해외 영화제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해외에 알리는 게 저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가지 역사 다큐 100년전 이런 거 만들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권들은 대대로 국내 언론은 절대 눈치 안 봐요. 해외만 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결국 국제 여론이 움직일 때 미국이 움직이고 그게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외국에 그리고 잘 만들어서 외국 방송사에 계속 많이 다큐멘터리 채널에 틀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국제 여론에 움직여서 어떤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의 주소는 www.projectbu.com. 제가 특히 오늘 감사를 제가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외신 기자들이나 국내에 도와주신 분들 다 감사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무척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뭘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뭘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딴 데 눈을 돌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바라보면 좀 괴로워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죄가 나왔으면 하고 기사를 클릭하고 봐주신 분들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